안녕하세요. 저는 부정선거 백문백답을 책을 쓴 저자 윤정화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부정선거라기보다는 선관위가 자행하고 있는 선거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는 아시다시피 무오해야 됩니다. 무결점해야 됩니다. 단 하나의 표가 잘못돼도 원래 선거는 무효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권리가 훼손이 됐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표가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는 모호성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 손을 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이 선거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선거의 부정을 저지를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갖는다든지 선거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챙기는 사람이 있다면 선거를 어떻게든 조작을 해서라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는다는 얘기는 내가 투표, 내가 행한 권리가 나의 뜻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게 대의민주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면 한 번쯤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1948년에 자유민주주의 최초로 투표제도를 실시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1948년은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해방이 되고 이 나라가 정말 혼란한 시기에 있을 때, 더 심각한 거는 북한에는 김일성이 사회공산주의라는 체제를 선택했고요. 남한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선택한 겁니다. 그 당시에 선택한 것이 누가 옳았는지는 그 당시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쌀을 나눠주겠다는 소리에 남한은 이미 78%가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78%인 나라에서 감히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제가 처음 필리핀에서 한글학교에서 역사교사를 하면서 놀랬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중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고등학교 한국사를 봤을 때 한국사 책에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 사진이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를 건국했다는 내용도 부실합니다. 하다못해 건국 대통령 사진도 없는데 그 뒤에 한참 뒤에 김정일과 김정은 사진은 대문짝 마땅히 실려 있습니다. 마치 그들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된 사진들이 실려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새마을운동을 봤습니다. 도대체 이 교과서는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새마을운동 딱 6줄 나와 있습니다. 농촌의 실질적인 경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여러분, 새마을운동이 농촌 경제 향상에 도움이 안 됐습니까? 이거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교과서에는 버젓이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의 영적 실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공산주의와 싸우는 영적 실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공산주의는 반기독교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왜 생겼을까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마르크스라는 사탄 숭배자가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적대하겠다. 하나님과 반대하는 일을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질서와 가치를 무너뜨리겠다 하면서 공산당 선언을 썼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 세상의 모든 가정을 파괴하겠다. 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겠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질서를 파괴하겠다고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마르크스의 두 딸은 다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그 딸과 사위도 다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정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마르크스는 자기 가정이 다 파괴가 됐습니다. 이게 마르크스의 사탄 사상입니다. 이런 사탄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게 레닌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레닌에서 스탈린에서 모든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것이 북한이고요. 북한이 폭력으로 혁명으로 우리나라를 전복시키려고 대남혁명본부가 7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폭동의 뒤에는 공산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48년에는 얼마나 혼란했을까요? 그 혼란한 시기에 48년 5월 1일에 우리나라는 최초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선거를 하기 전에는 북한에 이미 인민민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이미 북한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이 유엔 감시단을 북한에 올라오지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련의 이 동진 전략을 간파하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에서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라는 뜻에서 정읍 발언을 하신 겁니다. 정읍 발언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소련을 간파하고 있었던 분입니다. 왜? 여러분 혹시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은 1904년에 한성 감옥에서 쓰신 책입니다. 25세에 그것도 28세까지 20대 청년이 120년 전에 20대 청년인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공화정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독립이 무엇인지, 자유민주국가의 시민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개념 정리를 하시고 세계 정세를 다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왜 저 그 동쪽 끝까지 이 남한까지 먹으려고 하는지, 러시아가 왜 이렇게 공산화를 해서 전 세계를 먹으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120년 전에 간파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진주만을 예측하신 책이 저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은 25세에서 28세 사이에 한성 감옥에 갇혀 있으시면서 이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시고 사형 선고를 받은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분은 거의 유언하듯이 책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30세에 사면이 돼서 나오시면서 미국으로 외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미국을 가셔서 조지 워싱턴 대학,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이라는 전무후무하게 5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세계적인 석학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혼자서도 미국과 상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군대가 힘이 없으니까 전시작전권을 줘서 6.25를 유엔군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는 시점이 될까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신 것이고요.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5월 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조선시대는요, 1%의 양반과 99%의 노비가 있는 나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생소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분을 가르쳐서 우리 국민을 계몽해서 이 공산주의가 80% 가까이 되는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요. 최초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투표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육받지 않은 정치인들, 우리 양반 상류층의 탐관오리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 부정부패를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유민주공화정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분이 이승만입니다. 제가 이 교과서를 보고 놀란 거는 공산주의와 싸웠던 대통령은 다 독재라고 써 있더라고요. 이승만을 독재라고 하고 박정희를 독재라고 합니다. 왜 독재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불편한 사람은 공산주의자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아닌 사람들은 이보다 더 좋은 자유민주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김일성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이승만 시대에 우리나라의 GNP는요, 국가소득은 65불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3만 불이 넘어서 4만 불이 돼갑니다. 그러면 100불도 안 되는 이 나라에서 사회 6.25로 전 국토가 황폐화된 나라에서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나라를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들을 먹고 살게 해야 됩니다. 그런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이승만 대통령이 해내셨습니다. 반공주의로 공산주의만 싸우면서. 이런 사실들을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화를 보십시오. 여기 하보 우만의 약속이라는 영화도 있고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전장의 약속이라는 영화도 시작이 됐습니다. 6.25 전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있으시면, 자녀들이 계시면 자녀들과 함께 극장에 가십시오. 그리고 전장의 유산을 꼭 보여주십시오. 6.25 전쟁에 195만 명의 유엔군 중에 178만 명이 91%가 미군이었습니다. 미군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미 공산주의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진보당 정의당은 미군 철수하라고 합니다. 미군 물러가라고 합니다.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한국 공산당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요, 공산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북한 공산주의만이 아닙니다. 응? 중국 공산당이 더 심각합니다. 응? 그 이제 6.5로 해, 6.5. 6.5로 해, 6.5. 응. 6.5로 크게. 이거 저 끼는 게 없어요? 그냥 하셔도 돼요. 그 마이크에서 나오니까. 아, 예. 아. 네. 그래서 저 책. 6.5로 크게 하라고. 예. 여러분, 3.15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데요. 3.15의 부정선거에 이승만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에 당선이 되신 상태였고요. 그 밑에 부통령이던 이기붕이 장면과 경쟁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지른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으로 전국에 데모가 일어났고, 그런 그 학생들이 데모하는 것을 보면서 4.19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우리 청년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싸울 수 있게 됐다면 나는 성공한 거다.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4.19에 하야라는 말을 듣고 바로 하야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독재자라면 하야를 했겠습니까? 그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그 모택동이나 김일성처럼 처형을 했겠습니까?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박정희도 독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분이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살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후세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알리는 과정에 이 반대 세력은 선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책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부정선거의 사례들을 7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7가지 사례들 각각이 무슨 법의 위반인지를 알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자개표기가 문제가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전자개표기는 지금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전자개표기와 해커들은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연결됐느냐? 2019년에 양정철이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의 당교라고 청년당원하고 MOU를 체결하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한국에 와서 바로 뭐를 했느냐? 여러분이 박지원 아시죠? 그 선거대책위원장을 할 때였습니다. 전국에 253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당, 야당은요, 자기들이 확실하게 당선되지 않을 곳에는 후보를 내질 않습니다. 왜? 내봐야 돈만 드니까. 그런데 양정철이 중국에 갔다 온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253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지도라도 상관없지 하겠다.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당이 250개 전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원래 선거는요, 15% 이상 나오지 않으면 선거비를 보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중국에 갔다 온 다음에 전국 253개 선거구에 후보를 내더니 전체가 다 15% 이상 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은 전액 보전을 받았습니다. 손해본 거 하나도 없죠. 이때부터 우리는 수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때 저희가 추측한 거는 이들이 전국에 후보자를 내야 했던 이유는 전국의 전자개표기 시스템에 중국의 해커들이 들어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서 들통이 났느냐? 그동안 국정원의 감시를 계속 피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킹해서 들어가도 안에서 선거지를, 투표지를 인쇄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죠? 중국에 가서 계약하고 와서 전국의 253개 선거구의 후보자를 다 내고 다 15% 이상 나오게 해서 선거비는 다 보전을 받았고,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상한 숫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진석 씨 경우에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4.15 총선할 때 이 디지털 전문가들이, 언론, 인터넷 전문가들이 밝혀낸 게 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마크가 있습니다. 팔로우 더 파티라고. 이 팔로우 더 파티가 공산당을 따르라는 공산당 구호입니다. 이 공산당 구호가 왜 선관위 발표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왜 나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글씨가 하나 틀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씨가 왜 틀리나 했더니 정진석 씨 그 투표 개표구에서 그 참관인들이 2번 표가 1번 표로 계속 들어가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2번 표가 왜 1번 표로 계속 들어가냐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러면 이거 다시 하자 이래가지고 전자개표기를 껐다가 켰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전자개표기를 끄기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180표고 정진석 씨가 80표로 지고 있었습니다. 지고 있었는데 이 전자개표기를 껐다가 다시 켰더니 정진석 씨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158표, 이쪽 더불어민주당이 130표.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이전의 숫자랑 전자개표기 이후의 숫자가 달라진 겁니다. 그나마도 참관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밝혀냈는데,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다른 전자개표기의 해커들이 빨대를 꽂고 있을까요? 지금 지금 우리나라에 전 세계 화이트 해커들이 와 있습니다. 이 화이트 해커들이 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화이트 해커들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 나쁜 놈들이 해킹하는 거를 밝혀줄 것이고, 이 화이트 해커들이 나쁜 놈들이라면 지금 있는 것도 조작을 하러 왔겠죠. 여러분, 지금 이 오늘날의 부정선거는 디지털 범죄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한 표를 가서 행사하지만 이게 통계를 내는 과정에서 전자개표기에서 표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검은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모른다 해도요, 여러분 정확하게 봅시다. 선거 이후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유시민이 180석을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정확하게 180석이 나왔습니다. 표가 180석이 나오니까 유시민이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더라고요. 양정철이는 퍼센테이지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63대 39 아시죠? 그게 그대로 나오니까 얘가 입을 벌벌벌 떨면서 지금 양정철 그 이후로 안 나오는 거 아시죠? 무슨 짓을 했길래 저렇게 떳떳하지 못할까? 우리가 지금 왜 김문수 후보를 정정당당하게 싸우자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떳떳하지가 않습니다. 저지른 죄가 너무 많아서 떳떳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180석에 소위 군소 야당까지 해서 지금 192석입니다. 여러분, 192석 갖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률을 단 한 건도 통과를 못 시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서 통과시킨 게 2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만드는 법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자유시장 경제도 없어지고요. 우리는 그냥 배급받는 노예의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돈 나눠주는 거, 이거는 야말로 국민들을 거지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거지가 되는 동안 이재명은 돈을 법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재명이 맨날 25만 원 주겠다고 하는 그 돈에 관리하는 회사가 코나아입니다. 이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려면 몇 조가 듭니다. 근데 이 돈을 주는 시스템을 위해서 3조라는 돈을 코나아에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30%가 운영비로 쓰여요. 그러면 그 돈이 누구 돈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국민들에게는 돈을 나눠준 것처럼 쇼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돈을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돈은, 우리는 열심히 혈세를 내지만 저들은 그 혈세를 가지고 지들을 위해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공직자들을 탐관오리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탐관오리가 따로 있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했던 관리들이 탐관오리였습니다. 지금의 공직자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나뉘어 있습니다. 공산화와 민주화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제도를 누가 조정하고 있을까요?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이 뒤에 중국 공산화 전략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저 전자개표기를 전 세계 20여 개 국가에 수출을 했고요. 지금 22개 국가에서는 부정선거로 폭동이 일어나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22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폭동을 일으키는 선거 부정 시스템을 수출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이런 중앙선관위가 세계에 만든 게 A웹이라고 합니다. 그 A웹에 돈을 지원해준 USAID를 트럼프가 얼마 전에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부정선거와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를 하는 세력은 부정한 집단입니다. 부정한 집단은 표를 조작질하고 도덕질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나마도 사전선거 하지 말자고 하지만 저는 사실 당일 투표도 걱정이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참관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참관인도 사실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돈 받고 참관인 하는 사람은요, 내시면 퇴근합니다. 그 중앙선관위 내부에 있는 분이 폭로한 거에 따르면 5시, 6시면
통에다 표 집어넣고 통갈이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런데 창간인이 그냥 가버려요. 왜? 돈 받았으니까. 이런 돈 받고 창간인 하는 사람도 사실 없어야 됩니다. 지금 부방대라고 황교안 TV에서 하는 데는 목숨 걸고 창간인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려면 정당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내야 돼요. 대통령 후보자가 있어야만 정당 선거인으로 6명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금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보수는 분열로 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통계를 잘 보십시오. 야당이 아무리 합쳐도, 김대중 때 아무리 합쳐서 야당이 찍어도 1200만 표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되면서 1600만까지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300만 표 이상의 부정 투표지가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열될 때, 이 보수가 분열될 때 다 졌습니다. 문재인 때 안철수와 유승민이 있었고요. 여러분, 지금도 분열로 망할까 봐 걱정합니다. 지금 분열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라도 연결이 되시면, 저는 이준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하고 열심히 싸워주는 거 좋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난다면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 부정투표지를 인쇄해서 들고 있는 이 부정투표 가담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에 누군가 단일화를 해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나라를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책이 있습니다. 지금 부정선거에 뒷배우는 공산주의 세력입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는 표가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참관인으로 들어가지 않으신 분이라도 선관위를 감시해 주십시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에게 정말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헌법과 공직선거법과 형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선거는 여론전부터 시작됩니다. 여론전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계속해서 여론의 몇 프로가 나온다 그러면 그 표 퍼센테이지만큼 부정투표지를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받고는 안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려면 몇 프로를 해야 되는지를 지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에 우리가 희비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부터라도 주변에 너무나 모르고 계시는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을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공산주의자들을 찍지 않도록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머릿속 혼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데는 책입니다. 유튜브를 보여주든 책을 보든 뭔가 듣고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책들을 많이 사셔서 많이 나눠주십시오. 이게 선거운동이고요. 많이 나눠주시고, 특히 2030 젊은 세대, 특히 4050, 이 정교조에 좌우된 이 4050들은 진짜로 공산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란 세대입니다. 이 정교조의 역량이 너무나 큰 세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지식이 조금 들어가면 바뀝니다. 왜냐하면 무식해서 좌파된 겁니다. 조금만 알면 좌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본인이 중도라고 생각하는 분도 책을 읽으십시오.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사실, 팩트 체크를 하십시오. 사실만 알면 이 남북이 분단된 나라에서 어떻게 종북을 하고 어떻게 친북을 하고 어떻게 친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도 와 계십니다.
목숨 바쳐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배은망덕하지 않은 우리 후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전장의 유산을 꼭 보아주셔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지켜준 179만 명의 그 젊은 청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많이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Stop the steal. 부정선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예.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여러분 다 함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